경찰과 지자체의 잘못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서장 보고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번 사고의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민경질과 사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퇴실을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 6명을 피의자로 전원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요,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 지휘관들의 행적이 집중이 됐습니다.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과실치사를 넘어 참서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임재 미스테리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자, 이 사진 한 장. 이임재가 이태원 경찰서를 파출소를 가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산보하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기강회의, 무사한일, 무책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입니다. 산보합니까? 산책합니까? 이태원 파출소에 올라 구경꾼을 하고 있는 이 파출소 옥상에서 남이묘한 현장을 보고 있는 이 용산경찰서장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지켜볼 겁니다. 저 목소리가요, 오늘 민주당이 아니라 여당 중진 의원, 그것도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 현장 경찰 간부들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꽤 큰데, 오늘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 보고에서 장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다.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 사태를 놓고 뭐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동원되지 않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조치는 바로 이임재 용산서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했다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이 구의 치안과 경비의 책임자는 바로 이임재 전 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임재 전 서장의 행보가 보면 정말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서장은요, 바로 옆에 지금 같은 경찰관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모든 무전 사항들을 옆에 있는 이 보좌하는 경찰이 그걸 듣고 서장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그 일대에 있는 경찰들이 굉장히 활발한 무전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느꼈을 이임재 서장이 저렇게 느긋하게, 저것도요, 당초 본인이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차가 막히니까 55분 동안 빙빙빙 둘러서 여러 군데 가다가 결국 나중에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10몇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5분 동안 허비를 하고 또 거기서 내려서 저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저 때는 이미 사망자가 나온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가진 의문이 도대체 이임재 전 서장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데 대한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와 그다음에 이제 직무유기가 같이 이제 이번에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는 업무상으로 뭔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해서 과실을 해서라는 게 이제 하나 혐의고, 직무유기는 알고도 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좀 수준이 다릅니다.
그 현재 경찰이 이렇게 어떤 입건 자체도 직무유기를 의뢰한 이유도 보면 예. 바로 저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때 당시에 이미 상황이 숨가쁘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산보하듯이 가는 것 자체는 이거는 직무유기다. 또 하나는 저런 상황들을 당연히 상부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이 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수십 명이 지금 의식을 잃고 그렇죠. 그 여러 심폐소생술 중이었는데 저렇게 유유히 걸어갈 수가 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주 다급한 이 무전이 올 겁니다. 그런데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어요. 대통령실 전화도 그냥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분은 뭐하러 저렇게 천천히 걸어갔는지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긴급 체포하라. 참사 방조했다. 구경꾼이냐. 살인 방조했다. 뭐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을 다 쏟아냈는데 장 의원이.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긴급 체포될 정도가 아니라 지금 피의자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김지현 의원님은 장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일단 이제 장제원 의원은 그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여준 특이한 지금 태도 그것이 예. 이제 직무유기까지 간다는 점을 보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수사를 좀 해서 그 사태의 전말을 좀 밝혔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도주한 사람도 아니고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대상은 뭐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하여튼 그 정도로 강하게 수사를 하라 이런 의미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임재 전 서장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이미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그 다음 단계의 현장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면 예. 전화로라도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찰력 배치를 좀 달리한다든가 현장에 그 투입되어 있는 나머지 다른 임무의 경찰관들에게도 그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지원을 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아무런 그 지시나 또는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뭔가 그 직무유기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현실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좀 격앙되어서 뭐 긴급 체포하라 그리고 강제 수사를 하라 압수수색을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사건의 이 단계에서 경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또는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잘못했는지 이것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를 되게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왜 저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 김 의원님 혹시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솔직히 그 공직자들이 본능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뛰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에서 내려서 차가 막혀서 돌아가야 됩니다만 내가 뛰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당연한 반응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파출소에 도착했어도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경우는 현장에 뛰어가죠. 예. 그래서 정말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예컨대 뭐 술을 마셔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다면 모를까 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오니까 저는 예. 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이해가 솔직히 잘 안 갑니다.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게 장제원 의원 오늘 주장이었는데 여기 보면 6명입니다.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된 이임재 전 서장 비롯해서 당시 112 상황실을 비웠던 류미진 총경, 박형 용산구청장 등 6명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근데 김주일 대표님, 예. 또 다른 보도가 이임재 전 서장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에요. 밤 10시 53분에 현장 확인을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임재 전 서장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게 SBS 보도인데 대통령실에 다시 재차 전화도 다시 걸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53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그러니까 9시 47분에 용산서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로 이동을 해서 녹사평역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10시쯤이에요. 그런데 딱 그때 이제 거기가 막혀 있는 걸 보고 이리 차 돌렸다 저리 돌렸다가 앤틱거리라고 그 밑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그게 거기에서 도착했던 게 걸어서 내려가기 시작할 즈음이 10시 53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화를 못 받은 게 아마 그 당시에 경황이 없거나 그래서 못 받았던 걸로 뭐 추정, 뭐 굳이 이해를 하자면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콜백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재중 전화가 이제 와 있고 이게 보통 번호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번호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은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분이 서울경찰청장한테 지금 전화를 한 게 11시 32분이었고 경찰청장이 36분에 알았고, 류미진 서울시 상황관리관이 11시 39분에 상황실로 복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재 중이었다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황실이 이미 난리가 났었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나 여러 군데로 나와 있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다 왜 이게 연락 체계가 안 갔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뭐 서울청장이 지금 자택에 있었다고 하는데 자택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니냐, 뭐 회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서, 지금 아까 전에 6명뿐만이 아니라 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류익은 경찰청장까지 이건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저 CCTV를 통해서 알려진 저 장면, 참사 당일, 그러니까 10월 29일 걸으면 10분 거리를 본인이 자동차를 고집하다 50분,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구장처장. 용산 이임재 전 용산서장 실제 동선이 이렇고요. 쭉 1, 2, 3, 4 도보로 약 10분 거리를 차를 허비하다 50분을 더 간 셈인데, 그러니까 아까 김주일 대표님 말씀처럼 이태원 엔틱거리, 고가구 거리를 밤 10시 55분쯤, 이때가 이제 아마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못 받은 게 아닌가. 다시 걸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증언, 아니 왜 걸어서 10분 거리를 왜 자동차를 고집하다 50분 만에 간다, 이 부분도 수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긴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동차가 그 119 앰뷸런스하고 경찰차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차와 앰뷸런스 위에는 이 경광등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 주변을 지나는 자동차나 사람이 뭔가 긴급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자동차 같으면 길가로 이 차를 피해주고,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그 긴급한 경광등을 울리는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거리가 막혀 있었다라면 관용차에서 경광등을 왜 울리지 않고 빨리 신속하게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진입을 할 수 없었다라면 불과 몇백 미터 안 되는 거리니 내려서 걸어가서 빨리 현장을 파악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건데, 더더군다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책임진 경찰서장이 차가 막히니까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느라 50분을 허비하고 결국은 더 먼 거리에서 내려서 이 현장에 간다는 것, 어느 국민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임재 선장 개인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그 잘못이 크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기부터 따지는 거가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밤 9시 41분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부터 이미 이태원의 당시 상황은 정말 좋지 못했고, 실제로 10분 거리를 이렇게 50분을 허비해서, 또 그 이후에는 파출소 위에서 뭐 지켜만 봤다, 뭐 이런 여러 비판도 나오니까요. 다음 화면이요. 관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 이게 감찰 얘기인데, 이 의원님, 관용차를 나라에서 이 용산서장을 위해서 쓴다라는 건 그만큼 본인에 있는, 공직에 있는 무게가 작지 않다는 얘기일 텐데, 심각성을 몰랐다.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를 저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근데요, 일반적인 관용차, 그러니까 일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은 출퇴근용으로 쓰잖아요. 근데 서장의 관용차는요, 관용차 안에 가면 무선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안에 가면 이 안테나도 있고 안에 가면 무전기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쓰는 경찰들의 공용의 무전 내용이 다 거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시끄러워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못 들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무전이 와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시시각각으로 무전을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112 센터에서도 계속 지금 신고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자, 이분이 뭐 경찰을 하루 이틀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경찰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 저희 기자들도 말이죠. 예. 이런 데서 이 사고가 터지면 당연히 일단 이 위급성을 알고 현장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정말 뛰기라도 해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관반 장관이 미사일 떨어졌을 때 그때 막 뛰지 않습니까? 그냥 예. 회의하려고. 그게 기본적인 어떤 공직자의 자세잖아요. 공직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 조직원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장은 보면 전혀 그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정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저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용산경찰서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하는 거죠 도대체?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정도 수사하면 이미 소환해 조사를 했어야 됐어요. 지금까지 소환해 조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원님의 개인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네. 경찰청 특수본이 뭔가 수사의 속도와 수사의 뭐 민첩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벌써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예.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해놔놓고 왜 지금 이 서장에 대해서 지금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죠? 거기에 내용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누구하고 통화하고 누구하고 연락하고 텔레그램하고 등등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다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서장실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예.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수사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정도면 이미 몇 차례 걸쳐서 소환 조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게 경찰이 지금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지금 의문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만 해도 꽤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궁금증을 왜 못 물어봅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길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긴급 체포 얘기까지 여당 내부에서조차 주장이 나온 거겠죠. 그런데요.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용산 경찰서 내부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게 작성이 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님. 네.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가 우려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부에서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참사 이후가 삭제가 됐다. 이 부분도 좀 무시할 수.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 글쎄요, 이거 더 엄중히 문책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제 그 사전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뭐 그건 통상적인 보고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을 또 그냥 그 보고서를 그냥 둔다고 해도 그것이 경찰에서 이렇게 미리 예견해 놓고도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정도의 그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 그 이상의 법적인 효력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것마저 삭제를 했다면 용산경찰서 내부에서는 뭔가 좀 큰 사안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저런 사소한 정도의 보고 내용조차도 모두 삭제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공문서를 손괴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 참여했던 명령을 한 사람 그리고 실무자가 삭제를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은 뭐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그거보다도 왜 이런 그 보고조차도 삭제를 해야 됐는지, 그 내부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경찰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은 이게 보고서가 올라온 게 단순히 인파가 몰린다라가 아니라 일선에서 경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용산서 정복과장이 그 부분은 빼고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빼고 올리라고 했는데 경력이 일선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한 거를 삭제하고 이렇게 올리라고 한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본인이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복과장이 지금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유 정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못 본 걸로 아직까지는 하자. 뭐 100% 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확인은 안 됐지만은 그렇게 예. 이제 언론 보도 연합뉴스 TV라든지 몇 군데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선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지금 경력이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진 것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역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볼수록 글쎄요, 용산 경찰서 내부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투성입니다.